여러분, 은퇴 후 돈이 무너지는 사람들은 투자를 못해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벌까만 생각하고 어떻게 꺼낼까를 설계하지 않아서 무너집니다. 이게 왜 무섭냐면요. 은퇴 후엔 한 번 잘못 꺼내기 시작하면 그 뒤에는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건 딱 하나입니다. 은퇴 후엔 투자보다 인출이 먼저입니다. 다들 인출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투자만 한다. 요즘 금융사들 보면 전부 비슷한 말을 합니다. 이제는 모으는 것보다 꺼내 쓰는 게 중요하다. 은퇴 후 인출까지 관리해 주겠다. 겉으로만 보면 맞는 말이에요. 은퇴 후엔 월급이 끊기니까 쌓아둔 자산에서 생활비를 꺼내 써야 하니까요. 그런데 설명을 자세히 들어보면 이상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바꿔드립니다. 시장 변화에 맞춰 자산 구성을 조정합니다. 수많은 조합 중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제시합니다. 여러분, 이건 인출 설명이 아닙니다. 그럴듯하게 포장했을 뿐 여전히 투자 설명입니다. 은퇴 후 중요한 건 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를, 언제, 어떻게 꺼낼 거냐인데 정작 거기엔 답이 없습니다. 은퇴 후 진짜 무서운 건 폭락이 아니라 잘못 꺼내는 것이다. 젊을 때는 시장이 빠져도 버틸 시간이 있습니다. 월급도 들어오고 심지어 더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는 다릅니다. 시장이 빠져도 생활비는 꺼내야 합니다. 병원비도 내야 하고 관리비도 내야 하고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요. 여기서 가장 무서운 일이 생깁니다. 하락한 상태에서 계속 돈을 꺼내 쓰는 것. 예를 들어 10억으로 은퇴했는데 첫 해 시장이 크게 빠졌습니다. 그런데 생활비는 계속 인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산은 떨어져서 줄고 꺼내 써서 또 줄어듭니다. 이게 왜 치명적이냐? 나중에 시장이 올라와도 이미 원금이 많이 줄어들어 있어서 회복이 훨씬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은퇴 후엔 얼마나 벌었나 보다 언제 꺼냈냐가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퀀스 리스크입니다. 말 어려워 보이죠? 쉽게 말하면 초반 몇 년 꼬이면 노후 전체가 꼬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시장 대응은 멋있어 보이지만 은퇴자에겐 독이 될 수 있다. 많은 설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장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합니다. 투자할 때는 멋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은퇴 자산에서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퇴자의 목표는 시장을 이기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퇴자의 목표는 단 하나예요. 죽을 때까지 돈이 끊기지 않는 것. 그런데 자꾸 시장 대응, 포트폴리오 변경, 업데이트만 강조하면 제일 중요한 걸 놓칩니다. 그래서 꼭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를 꺼내도 됩니까? 시장이 나쁠 때는 얼마를 줄여야 합니까? 어떤 자산부터 써야 합니까? 이 질문에 답이 없으면 그건 은퇴 설계가 아니라 거의 포장된 투자 제안서에 가깝습니다. 1000개 포트폴리오? 은퇴자에겐 별로 안 중요하다. 또 자주 나오는 말이 있죠. 1000개 이상의 포트폴리오 조합. 듣기엔 대단해 보입니다. 뭔가 AI가 다 해줄 것 같고 엄청 정교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은퇴자에게 진짜 중요한 건 1000개가 아닙니다. 내게 맞는 하나입니다. 내 자산 규모, 연금 나오는 시점, 생활비, 세금, 병원비 가능성, 지출 습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건 조합 개수가 아니라 내 현실에 맞는 인출 구조 하나를 찾았느냐입니다. 숫자는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맞을수록 좋은 겁니다. 지금 더 위험한 이유는 물가다. 그리고 지금은 이 문제가 더 위험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냥 주가만 흔들리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금리, 물가, 자산 가격이 같이 움직이는 구간에 가깝습니다. 특히 은퇴자에게 치명적인 건 인플레이션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익률은 꼼꼼하게 계산합니다. 그런데 물가는 너무 쉽게 봅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르죠. 주거비 쉽게 안 내려갑니다. 의료비는 갈수록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비스 비용도 계속 오릅니다. 즉, 은퇴 후 진짜 무서운 건 단순히 수익률이 낮은 게 아닙니다. 생활비는 계속 오르는데 자산은 계속 줄어드는 것. 이 구조가 시작되면 노후는 생각보다 훨씬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투자 전략이 아니라 인출 규칙이다. 결국 필요한 건 수익률 자랑이 아닙니다. 시장 대응도 아닙니다. 인출 규칙입니다. 언제 인출을 줄일 것인가? 어떤 상황에서는 지출을 유지할 것인가? 어떤 자산부터 먼저 꺼낼 것인가? 현금은 몇 년치 확보할 것인가? 이런 규칙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사람은 결국 시장 흔들릴 때마다 감정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불안하면 팔고 오르면 또 쫓아가고 손실 나면 더 흔들리고 결국 노후 자금을 심리로 운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은퇴 후 돈은 심리로 굴리면 안 됩니다. 은퇴 자산은 잘 맞추는 기술이 아니라 안 무너지게 만드는 구조여야 합니다. 진짜 관점 전환, 은퇴 자산은 버티는 구조다. 여기서 관점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은퇴 후 돈 관리는 어떻게 더 벌까보다 어떻게 덜 망가질까를 먼저 봐야 합니다. 이 말이 소극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게 현실적입니다. 젊을 때는 다시 벌 수 있고 다시 모을 수 있고 회복할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한 번 흔들리면 되돌릴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자산은 공격적으로 맞추는 게임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게 버티는 구조여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금융사들은 인출을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시장 대응, 포트폴리오 조정, 업데이트 같은 투자 언어가 중심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 진짜 핵심은 무엇을 살까가 아닙니다. 어떻게 꺼낼까입니다. 얼마를 꺼낼 것인가, 언제 줄일 것인가, 시장이 나쁠 때 어떻게 버틸 것인가, 어떤 자산부터 먼저 쓸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아무리 화려한 포트폴리오도 노후를 지켜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은퇴 관련 상품 설명을 들으실 때는 이 질문부터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를 어떻게 언제까지 꺼낼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답이 없으면 그건 인출 설계가 아니라 그저 투자 설명일 가능성이 큽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은퇴 후엔 투자보다 인출이 먼저야 합니다. 은퇴 자산은 맞추는 게임이 아니라 버티는 구조입니다. 감사합니다.